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료입니다. 자, 전 시간에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봤어요. 출제 빈도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한 문제 정도는 꼭 시험에 이제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도 소유권 보존 등기와 마찬가지로 한 문항 정도는 꾸준하게 나옵니다. 왜 시험에 소유권 이전 등기 쪽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양한 등기 원인들이 존재를 해요. 다양한 등기 원인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 매매, 상속, 유증, 환매, 수용, 신탁, 합유, 진정, 명의회복,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게는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게 되는데, 이전이란 무엇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이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 전부에 가능하지만 일부에는 역시 허용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분필이 되지 않는 한 부동산의 일부 이전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분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뭐 바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요 가운데 소유권이라는 요 부분에 전부 이전이라는 것과 전부라는 것과 일부라는 것이 숨어 있어요.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와 마찬가지로 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 신청의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쌍무계약. 쌍무계약의 대표적인 거 매매가 되는 거죠. 편무계약의 대표적인 게 증여죠. 쌍무계약인 경우에는요, 반대급부 이행된 날로부터, 편무계약인 경우에는 증여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 신청의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신청의 의무와 관련된 부분들이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신청의 의무, 쌍무계약인 경우에는 반대급부 이행된 날로부터 60일, 편무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그러니까 시험에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 매매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이런 부분들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게 되면 전부 이전이 있고 일부 이전이 있는데,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주체의 변경을 무엇이란다? 주체의 변경을 이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전은 사람이 바뀌는 거,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전부 이전이 되는 거죠. 근데 일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 소유를 수 이내 무엇으로 하는 경우? 공유로 하는 경우. 또한 여기서 만약에 A가 2분의 1을 가지고 있고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을 때 A는 그대로 2분의 1인데 요 B가 자기의 지분을 또 C에게 또 이렇게 일부를 또 처분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일부 이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면 일부 이전할 때는 뭐를 기록해야 돼요? 지분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즉 단독 소유를 이렇게 수인에 공유를 했을 때 무엇을? 지분을 기록을 하게 되겠고요. 다만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합유의 경우에는 별도의 뭐를 기록하지 않아요. 합유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합유의 뜻만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공유물 불분할.
공유물 불분할 특약에 무엇이 있을 때 약정이 있을 때는 약정에 관한 사항도 이를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럼 공유물 불분할 특약 약정은 어떤 형식으로?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자,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A가 있는데 2번에서 소유권 이전이 B와 C가 공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지분을 기록해 줘야 되겠죠. 2분의 1 지분, 2분의 1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만약에 B와 C가 우리 일정 기간 동안에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게 되면 이 등기를 해줘야 돼요.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도록 불분할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등기를 해야만, 이렇게 부기등기로 해야만 무엇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공유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약정 들어가면, 그죠? 그럼 특약, 그럼 전부 다 무슨 등기 형식으로?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약정 등기를 했는데 그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혼자 가서 하면 안 돼.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약정에 관한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시험 어떻게 나올까요? 혼자 가서 한다.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한다.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 다음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역시 무엇으로?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지금 보이시는 보는 자체가 소유권의 무엇이다? 일부 이전이 되는 거예요.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는 거죠. 소유권의 일부 이전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거래가액 등기. 이 거래가액 등기가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가 2006년도부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등기 기록에, 즉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거래가액을 기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건이 바로 뭐냐면 이 거래가액의 등기는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돼요. 첫 번째, 2006년 1월 1일 이후 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매매 계약서에 의한, 세 번째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세 개를 충족을 하게 되면, 즉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 계약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신고필증, 실거래가 신고를 하죠.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가액을 등기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뭐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이 거래가액의 등기를 어디에다 할 것이냐. 어차피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갑구에 하는 거잖아요. 갑구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써 있을까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있죠. 그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거래가액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거래가액의 등기는 세 개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면 2006년 1월 1일 이전이라면 이전의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고요. 매매계약서가 아니라면 거래가액 기록할 필요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면, 즉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기록할 필요 없겠죠. 그럼 가등기 때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즉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가액을 등기를 하게 돼요. 자, 중요한 게 여기서 하나 나옵니다. 보통 원인 증서가 매매 계약서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판결에 의한 경우는요. 판결에 의한 경우, 그러니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엇을 기록을 한다? 거래가액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가액을 어디에다 기록하느냐?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죠. 어디에다가? 갑구에.
우리 갑구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으면 마지막 부분이 바로 뭐야? 이 부분이죠.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거래가액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시험에 나왔었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거래가액은 갑구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요? 갑구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기록하는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원인 및 연월일에다가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등기할 때 매매 목록을 제출하였다면 자, 매매 목록은 몇 년간 보존할까요? 영구 보존장부죠. 매매 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갑구 부분에 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아요.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고 무엇만 기록하냐면 목록 번호를 기록을 합니다. 그 목록 번호를 기록하면 매매 목록 번호가 써져 있으니까 매매 목록을 보게 되면 거기에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고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체크할 건 뭐냐? 이걸 체크해야 되겠죠. 그러면 매매 목록은 언제 제출할 것이냐? 첫 번째, 한 개의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한 개의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록되는 경우. 그러니까 간단해요. 토지 건물이 한꺼번에 거래가 되는 경우죠. 또 하나, 한 개의 신고필증에 한 개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에는 무엇을 제출한다? 매매 목록을 제출을 하게 돼요. 이렇게 매매 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고 목록 번호를 써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거 한번 볼까요? 매매 목록이 지금 매매 목록에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그러니까 매매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갑구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무엇이 들어가요? 거래가액이 들어갑니다. 제 이름 있고 와이프 이름이에요. 너무 흔한 이름이라 해가지고 와이프가 되게 좀 싫어하긴 하는데 와이프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가액 기록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매매 목록이 제공된 경우를 보시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거래가액 대신에 목록 번호가 들어가 있죠. 목록 번호 2022-200이야. 그럼 매매 목록에 2022-200을 보게 되면 여기에 뭐를 볼 수 있어요? 거래가액을 볼 수 있고 거래 부동산이 토지 건물 2개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매매 목록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매매 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라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거래가액을 기록이 되는 거고 만약에 매매 목록이 제출되었다면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목록 번호를 쓰는 거죠.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거래가액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쳐다보면 돼요? 매매 목록을 보면 됩니다. 매매 목록만 별도로 증명서 발급이 되나요? 매매 목록만 별도로 증명서 발급이 안 되죠.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을 신청할 때 이것도 주세요라고 함께 신청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같이 포함해서 등기사항 증명서에 포함해서 목록을 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제가 처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다양한 그 원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매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상속이에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 즉 A가 사망했다. 사망하게 되면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죠. 근데 이 A-가 A 소유의 이 부동산을 B에게 무엇하려면 처분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 앞으로 뭐를 해야 돼요? A-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물론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렇게 하게 돼도 중간 생략 등기가 되죠. 무효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이때 상속 등기의 그 원인은 무엇이다? 상속이에요. 원인 일자는 당연히 A가 사망한 날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속 개시일이 원인 일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는 것이고 단독 신청이죠. A-가 단독으로 하면 돼요. 단독으로 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는 상속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를 할 수 없고 그 대신에 1인이 전원을 위한 등기는 가능해요. 그러나 자기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는 허용되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체크를 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이죠.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상속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원인이 상속이에요. 근데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이거 기억나시죠? A와 B하고 해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둘이 가서 A하고 B하고 둘이 가서 등기를 무엇하면 되는데 신청하면 되는데 여기서 A가 사망할 수도 있고 B가 사망할 수도 있고 A와 B가 사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누가 A-하고 B가 가는 거죠.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거야. 원인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최소한의 뭐는 아니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최소한의 그 원인은 상속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원인 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고 여기서 매매 계약일이 되는 거죠. 법률행위 일자가 되는 것이고 단독 신청이고 공동 신청이에요. 그죠? 자, 우리 지난주에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여기에도 적용된다고 그래서 가등기에 기해서 무엇을 했을 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할 때도 무엇을 적용한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요거. 여기서는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할 수 없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할 것은 뭐냐면 상속인이 만약에 여러 명일 경우에는요. 각각의 어떠한 법정 상속분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법정 상속분이 존재하는데 법정 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등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 자, 협의 분할의 상속은 바로 A가 사망을 했을 때 바로 그냥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상속 등기 후, 요 상속 등기 후라고 하는 것은 일단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한 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무엇을 한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냥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하느냐 아니면은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한 후에 그리고 나서 협의 분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등기의 어떠한 목적이 다르고요. 원인 일자가 달라요. 이해하셨나요? 자, 협의 분할의 상속일 때는 목적이 소유권 이전이에요. 그런데 상속 등기를 한 후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할 때는 소유권 경정 등기입니다. 소유권 경정 등기고요. 등기 원인은 협의 분할의 상속이고 여기서 원인도 똑같이 협의 분할의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 이렇게. 그다음 원인 일자는 여기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협의 분할일입니다. 더 중요한 게 나와요. 신청은 단독 신청이고 얘네들은 공동 신청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단독 신청이고 여기서는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서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즉 소유권의 경정 등기는 형식은 무엇이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든, 그러니까 어찌됐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할 때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전원이 날인을 해야 돼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날인을 해야 되고 그들의 뭐를 첨부해야 된다? 인감증명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상속인이 B, C, D야. 3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형, 둘째, 막내 이렇게 있으면 큰형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둘째하고 막내한테 인감 한 통씩 따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앞으로 그냥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할 때, 왜냐하면 이때 이거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럼 BCD가 작성하고 BCD에 인적사항 쓰고 거기에 인감을 날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볼게요. 자, 이 부분 한번 보면 이 부분을 정리하게 되면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되어 있는데 A가 이렇게 있는데 A가 이제 사망을 한 거죠. A가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몇 명이 있다? B, C, D가 이렇게 있어요. B, C, D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번에 가지고 소유권 무엇을 하냐면 이전을 하는데 B의 어떠한 B를 단독으로 하는 협의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때 원인은 무엇이다? 이때 등기 원인은 줄여서 쓸게요. 편의상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에요. 원인 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됩니다. 원인 일자는 사망일이 돼요. 요게 바로 그냥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하는 겁니다. 목적은 무엇이에요? 소유권 이전이고 원인은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고 원인 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주등기 형식으로 가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요거 상속 등기를 한 후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이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상속 등기를 한 후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라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자,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A로 되어 있는데 A가 사망했어요. 2번에서 소유권 이전 B, C, D 이렇게 됩니다. 이때 원인은 상속이에요. 상속이고 원인 일자는 피상속인의 무엇이 된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B의 단독 소유로 이제 소유를 하는 협의 분할을 하려고 보니까 CD가 동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한 경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흘러서 서로 간에 이제 합의가 됐겠죠. 예를 들어서 B의 어떤 B를 단독으로 하는 협의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는 소유권의 무슨 등기를 소유권의 경정 등기를 하게 돼요. 이때는 CD가 무엇이 되고 CD가 의무자가 되고 B가 무엇이 돼서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등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2-1로 부기등기 형식으로 갑니다. 어떻게 간다고요?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고요. 자, 이때 등기 원인은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원인 일자가 달라요. 원인 일자가 다른데 원인 일자가 여기서는 사망일이었잖아요. 근데 상속 등기 후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할 때는 원인 일자가 협의 분할일이에요. 협의 분할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할 때는 바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먼저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그리고 나서
협의 분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요? 원인 일자가 달라요. 그리고 형식이 다릅니다.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또한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냐 이게 달라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할 때는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상속 등기 후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우에는 원인 일자가 협의 분할일인데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렇게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렇게 해서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유증. 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는데 A가 B에게 무엇을 하냐면 유증을 합니다. 유증은 유증자가 무엇을 했을 때 유증자가 사망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유증자고 B가 수증자예요. 그러면 A가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유증자는 이제 죽었으니까 유언 집행자와 유언 집행자가 무엇이 돼서 의무자가 되고 수증자가 무엇이 돼서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유증의 종류는 포괄 유증이 있고 특정 유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증의 종류를 불문해요.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에 의해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원인 일자는 유증은 유증자가 사망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 원인 일자는 사망일이에요. 원칙은 사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붙었다, 기한이 있었다. 그러면 조건이 성취된 날, 기한이 도래한 날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원칙은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 원칙은 무엇이다? 사망일을 써요. 근데 조건이 붙었다. 그럼 조건이 성취된 날. 기한이 있더라. 그럼 기한이 도래한 날을 쓰도록 되어 있고요. 원인은 무엇이다? 원인은 유증이 됩니다. 검인 받나요? 검인 받지 않죠. 왜? 검인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검인하면 항상 기억할 것은 이거죠. 계약을 무엇으로 하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 검인을 받아야 돼요. 유증은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인을 받지 않고요. 허가받지 않죠. 유상계약인 경우. 토지거래허가는 유상계약이어야 되잖아. 그죠? 또 계약도 아니기 때문에 역시 허가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 체크해서 보시고요. 몇 개 더 볼까요? 자, 유증에는 이제 포괄 유증이 있고 특정 유증이 있는데 특정 유증은 어떤 하나의 부동산을 콕 찍어서 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포괄 유증은 지분의 형태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물권 변동을 보게 되면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특정 유증은 등기해야 돼요. 차이점이 있고요.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상속인에 대한 특정 유증의 경우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상속인 이외의 자라면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농지를 첨부를 해야 되고요. 자, 미등기 부동산이다.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거.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자기 명의로 무엇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다. 즉 A-라고 써 있죠. 그 무슨 의미?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괄 유증의 경우 수증자가 여러 명이다.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등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인이 유증자 전원을 위한 등기는 전원을 위한 등기는 안 됩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가등기 권리자가 수인일 때 지분만의 본등기 할 수 있죠. 그러나 1인이 전원을 위한 본등기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아요. 그리고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가 만약에 사망했을 때 모든 재산을 타인에게 유증을 해버리면 여기 어떤 상속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무시한 채 전 재산을 타인에게 유증을 해버리면 나머지 상속인들 먹고 못 살잖아요. 그 최소한의 어떤 생계비, 그 유류분이라고 해요. 그럼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이를 수리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등기관은요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지 몰라요. 왜? 등기관의 등기의 어떠한 심사 과정에서는 형식적 심사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A가 만약에 B에게 유증을 하게 되면 수증자 앞으로 직접 무엇을 한다는 소리야?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는 겁니다. 즉 뭐를 거치지 않고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이전 등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A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인 앞으로 상속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절차상으로 말소하고 이전 등기를 하기는 두 단계를 걸치죠. 상속 등기를 말소하고 이전 등기하면 두 단계 걸치니까 어떠한 등기 어떠한 절차의 간소화 차원에서 상속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A-로부터 등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이렇게 상속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상속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이전 등기를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서 하나 더 플러스. 유증은 언제 효력이 발생을 해요? 사망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증으로 인한 가등기는 유증자가 생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수리를 해서는 아니 되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기본 개념들, 그다음에 거래가에 등기하는 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세 개의 테마를 가지고 정리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환매, 그러니까 나머지 어떠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다양한 원인 중에 앞에서 설명하지 않은 다른 원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